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승자를 결정지을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두 후보가 대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 지지율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플로리다주 등 6개 주요 경합주의 막판 판세는 안개 속 초박빙 상황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30일 미국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이 집계한 전국 평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52%의 지지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8.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미국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국 평균 지지율은 51.3%로 43.5%인 트럼프 대통령을 7.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승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주 6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말 그대로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혼전 양상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30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격차를 평균 3.2%포인트 차까지 좁혔습니다. 특히 선거인단이 29명에 달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뒤쫓던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전 역전에 성공하더니 다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황을 뒤집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현재 48.4%로 47.2%인 트럼프 대통령을 오차 범위내 1.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49.5%의 지지율로 45.9%인 트럼프 대통령을 3.6%포인트 차로 역시 오차 범위 내로 앞섰습니다. 두 후보는 이들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벌이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And Joe Biden's plan is to deliver punishing lockdowns. He's going to lock you down.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 외에도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4개 경합주도 접점 양상으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내 우위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대선 막판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역전해 주목되지만 역시 1%포인트 차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합주 승리를 예측했던 트라팔가르 그룹은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 우위 결과를 내고 있는 위스콘신주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같고 미시간주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부동층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분석과 함께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가 변수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면서 11월 3일 대선 결과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노력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냈다며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또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노력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낸 점을 꼽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미국은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일하고 실패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사상 첫 지도자급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끌어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 폭발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은 국익을 첫째로 두며 이는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례 없는 외교적 전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걸 분명히 목격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와 약탈적인 무역 관행의 책임을 묻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강화했으며 중국의 간첩들을 미국에서 추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날 후보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제사회 연합을 촉구했습니다. First, influence and interference operations are fundamental to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ngages with the world, and that's with all of us. We might prefer to think of China as simply a trade partner or the home of great civilization, but the CCP today has taken an adversarial stance toward its neighbors.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중국의 목표는 안정이나 법을 준수하는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략은 공격적이고 방해적이라며 우리의 민주적 정치 원칙을 배척할 뿐 아니라 오히려 취약점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올해 초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벌어진 테러 단체의 공격 과정에서 북한이 제조한 박격포탄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소말리아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에 작성해 30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17일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테러 단체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국제공항을 테러 공격한 현장에서 불발된 박격포탄 2발이 발견됐으며 이 중 하나가 북한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알샤바브가 공격 당시 6번의 박격포탄 공격을 가했으며 이 중 불발된 박격포탄 꼬리 부분의 흔적을 확인한 결과 각각 북한과 유고슬라비아가 제조한 박격포탄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소말리아 테러 조직과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소말리아 제재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제작한 73식 기관총이 소말리아 북동부 지역 해상에서 발견됐고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도 지난 4월 연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들과 불법 무기 거래에 나선 정황이 있다고 제재 위반 사례를 적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동시에 분명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30일 한국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한 2020 북방포럼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문제를 실용적으로 다루더라도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할 것과 전략적 인내심을 가질 것,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계 개선 가능성 등 분명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보다 주변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한 간 양자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또 미한 양국이 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와 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적 번영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중국 화웨이사의 5G 이동통신망 장비 배제를 위한 영내 국가들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거듭 촉구하면서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화웨이 장비 배제는 신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크라크 차관은 30일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주제로 연 전화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지만 화웨이 배제 여부는 결국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고 더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소중한 개인 또는 고객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어 결국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의 손에 귀중한 정보가 들어갈 것이라며 계속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달 중순 크라크 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통신회사 LG-U+의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